네, 국제 이해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은 서로 그 강조점, 주안점이 좀 다르지만 둘이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같다라는 걸 이해를 좀 했었죠. 그래서 그 두 교육이 이제 같이 가면 우리의 역량 강화에 좀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되게 필요한 이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분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거기에 더해서 세계 시민 교육이 요즘에 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도 그 앞에서 다루었던 국제 이해 교육, 그다음에 다문화 교육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교육의 강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은 사실은 뭐 새로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면면이 우리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본다면 면면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기저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뭐 글로벌 교육 등의 용어와 혼재돼서 사실은 오랫동안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좀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구체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계기는 2015년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s를 발표하면서 거기에 세계 시민성을 교육 목표의 하나로 강조를 하면서 다시 세계 시민 교육이 이제 강조되기에 이르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세계 시민 교육이 이제 구체적인 형태와 새로운 강조점을 가지고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시작된, 2016년부터 시작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교육이 강조가 되고요. 사실은 그 교육은 뭐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초교육일 테고요. 뭐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우리 인천에서 있었던 2015년 세계 교육 포럼에서 그 한국이 이제 교육 강국이라는 측면 때문에 특히나 이제 교육의 세계 시민 교육이 특히나 이제 관심을 얻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계 시민 교육은 뭐 상당히 다양하게 우리 초등학교 교육에서부터 뭐 대학 교육에까지 강조되어 있는데 크게 그 부류 전통을 구별해 본다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온건적이다, 하나는 또 비판적이다. 뭐 다른 말로 하면 국제 역량과 세계관에 대한 강조를 하는 온건적 접근과 탈식민화와 국제 개발 논의를 하는 좀 비판적 전통, 그 두 가지로 구별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세계 시민 교육이 워낙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그 좀 혼란으로부터 그 줄기를 찾을 수 있는, 주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국제 역량과 세계관에 대한 강조는 뭐 세계화된 시대에 거기에 걸맞는 역량을 키우고 세계 신명성을 기르자라고 하는 좀 온건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제 이해 교육의 맥을 잇는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945년이 되게 중요한 우리 인류사의 분기점이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국제 역량과 세계관을 키우자라고 하는 거죠. 글로벌 스케일의 세계관을 좀 키우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어서 국제 이해 교육과 좀 유사하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으로 형체를 갖추게 되는 그 배경에는 미국과 영국 교육학자들의 영향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스케일의 안목과 글로벌 관점을 교육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소소한 분쟁, 전쟁과 같은 것을 좀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이죠. 그래서 인권, 지속 가능성, 시민권, 상호문화 이해, 평화 이런 정말 뭐라 그러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또 세계적 위기 내지는 전쟁을 피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후자는 좀 더 비판적 관점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 세계 빈부격차가 줄여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훨씬 더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이 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원조 개발 프로그램과 더불어 등장한 전통인데 정부와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그 지구 차원의 빈부 격차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개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민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세계 시민 교육의 비판적 접근은 개발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판적 교육학의 영향으로 발전 문제에 대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학습에서 참여와 실제 그 개선의 문제까지도 개입하는 상회 정의와 교육이라는 그런 강조점을 두는 그런 세계 시민 교육을 우리가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좀 두 전통은 이제 후속 연구들이 지속이 되면서 연성적 그다음에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그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연성적은 암묵적으로 자신의 중요성, 문화적 우월감, 식민관계, 특권 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문제를 해소하자라는 측면보다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자라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연성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평가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 거고요. 비판적 접근은 불평등에 대한 정의적 입장을 취하면서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내부적으로 집단 간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갈등까지 내포하게 되면서 그런 문제도 있다, 한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리가 잘 된 그 연성적 세계 시민 교육과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딱 두 개로 구별될 수는 없겠지만 큰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을 우리가 그 프레임으로 그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본다면 한 양 극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성적 세계 시민 교육은 문제가 빈곤 희망 없습니다. 정말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고요. 그렇지만 좀 약간 뭐 연성적 내지는 온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개선의 의지는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은 불평등, 부정의를 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본질, 발전, 교육, 기술, 문화 등이 부족하다는 것이 연성적 세계 시민 교육이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또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은 복잡한 구조, 착취를 만들고 유지하는 권력 관계, 특히나 뭐 선진국과 개발도상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려와 행동의 근거, 일반적 인간의 선함과 배려, 타자를 위한 책무감, 책임감을 좀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뭐 타자의 교육, 인도주의적, 도덕적 측면, 이를 이제 그 배려 내지는 뭐라 그러죠? 지원의 근거라고 친다면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은 정의감, 타자를 향한 책무감 등을 굉장히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좀 규범에 기초한 윤리적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는 것. 변화의 기초 원칙, 보편적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협상할 수 있는 비전. 그러니까 좀 선하게 살자, 인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면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은 성찰과 대화, 그다음에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약간 좀 하여간 그 스펙트럼의 양극단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이 표를 읽어 나가면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성적은 그냥 구조를 바꾸려는 캠페인 지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면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은 자신의 생활을 분석하고 권력관계 참여까지를 강조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세계 시민 교육에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지만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참여와 실천까지를 강조하는 것이 최근의 세계 시민 교육인데 뭐라고 할까요? 그 측면은 바로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전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측면의 전략,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식 제고와 캠페인 장려 정도. 그러니까 좀 약간 미온적이죠. 어찌 보면 비판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글로벌 이슈 차이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고 권력 관계를 언급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 구조적인 측면을 언급하고 있어서 비판적이라는 그 범주를 부여받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재적 위험은 뭐 동기는 좋지만 일본 의식 향상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어서 동기는 좋지만 좋은 감정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은 독립적 비판적 사고, 박식하고 책임 있는 윤리적 행동을 하게 되면서 좀 죄책감까지도 가질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좀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 전통은 실제 이제 2015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의 연성적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 유네스코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시민 교육에서 이제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하여간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자가 지식과 기술 등등을 익히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차원의 목적을 설정하고 있고요. 반면에 영국의 옥스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옥스팜은 영국에서 시작된 아마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조직화가 잘 되어 있는 비정부기구 NGO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개발협력,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가장 열정을 보이고 뭐라 그러죠?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 비정부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옥스팜의
세계 시민 교육은 좀 그 비판적이고 진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호이전적인 세계의 복잡한 세계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도전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의 틀을 좀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 한국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떤 성격 형상일까? 글쎄요, 굳이 뭐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나름의 인류의 보편적인 평화와 인권, 다양성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합숙하고 가치를 내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배양하는 교육이다라고 해서 약간 연성적 쪽에 좀 쏠려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 때 이쪽에 좀 약간 기울어진 유네스코의 온건적 세계 시민 교육에 좀 치중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최근 2015년부터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뭐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죠. 단일민족 국가를 강조했다는 우리 한국적 상황, 그 다음에 또 입시를 위한 교육이 되게 중시되고 있는 한국적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으로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국제 이해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그 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세계 시민 교육. 물론 이제 그것들이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들은 아니고 서로 중첩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세 가지 교육들이 최근 들어서 좀 강조되고 있는데 그럼 한국적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는 측면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적 상황 방금 얘기했다시피 한국의 교육은 교육열도 높고 교육 성과도 좋고 또 한국 경제 발전에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비판적 안목으로 우리 한국의 상황을 들여다본다면 이러한 좀 뭐라고 할까 추상적이고 글로벌 스케일의 가치지향적인 교육은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육 상황에 좀 부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일단 입시와 관련이 없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직도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 한국의 성장, 한국의 이익 중심적인 뭐 국가주의적 교육이 아직도 지배적인 팽배하고 있는 그런 양상 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제이해 다문화 세계시민 교육의 상황을 좀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와 더불어서 국가 중심의 교육을 개방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국제이해 교육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제이해 교육이 좀 뭐라고 할까요? 교과목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좀 대기적 교육, 어떤 특별 활동 형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좀 변절되어서 외국어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문제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의 경우에도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기본적으로 인권, 기본권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다문화 사회 외국인들의 증가함에 따라서 그들을 요구를 반영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에 동화시키느냐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육의 국제화의 경우는 좀 글로벌 스케일의 글로벌 안목을 기른다기보다는 경쟁력 측면이라는 것이 좀 강조가 되다 보니까 혜택과 더불어서 위험이라는 구도로 프레이밍을 하면서 접근했던 것이 또한 우리 한국적 상황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이라고 하면 국제적 이해, 연대, 증대, 그다음에 학생과 교직원의 국제화 지수, 뭐 국제화된 뭐 대학, 뭐 국제화된 교육 등등 국제화라는 용어가 유행어처럼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찌 본질적인 우리의 그 글로벌 안목과 관점을 기르는 측면보다는 경쟁력 강화 쪽에 많이 치중되어 있었다. 뭐 그러면서 또 그 국제화의 노력에 좀 뭐라고 할까요? 저해적인 요인으로는 국가 또는 문화 정체성 상실이라는 측면, 예를 들면 뭐 우리 그 한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영어 공용어화 논의의 경우에 뭐 한국어를 적게 사용하게 되면 한국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라는 논의로도 금방 이어지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에 상업화의 문제도 있다. 뭐 언어 교육을 강조하게 되고 해외 연수를 강조하게 되고 뭐 등등 쪽으로 가는 그런 위험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적 내지는 혜택과 위험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국제화에 접근을 하게 되면서 역시 그 보편적 본질 내지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 역량 측면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국제이해 교육이나 다문화 교육이
우리의 내부적인 뭐 아래로부터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들어온 뭐 유네스코로부터 들어온 국제 이해 교육,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다문화 교육을 수용하면서 우리의 다문화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런 접근들, 이런 것들 모두 선진국 주도의 교육을 수용하면서 생겨난 혼란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상황에 잘 부합하지도 않는 그런 교육들을 수용하면서 표피적으로 겉으로만 그런 교육을 받아들이는 면모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이해 교육은 뭐 비판적으로 본다면 경제 성장을 위한 인적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치중되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은 동화론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니까 이주자들을 우리 한국 사회에 주류화시키는 것,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교육이 초기에는 되게 강조되었다는 것도 더불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문화 수용성은 아직 미비하다. 그 다음에 세계 시민교육은 실천적인 측면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인 면, 인지도를 높이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우리 글로벌 스케일에서의 세계 빈곤 문제 해결에는 그냥 빈곤 경제적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다라는 좀 아쉬움 내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그 경제 성장이 사실은 교육열과 그 교육 성과에 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평가가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 성과를 이제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인 교육으로 좀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져야 됨에도 아직도 그 경제 성장과 맞물린 교육에 대한 관심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국제이해 교육은 특히나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국제이해 교육이 외국어, 특히 영어 능력 향상과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양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한국의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한계는 간헐적인 계기 교육의 성격을 띈다. 이것은 뭐냐면 교과나 아니면 어떤 모든 교과의 범주제적 내지는 범용적인 관점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 활동, 특별 수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뭐 계기적 내지는 여행자적 접근에 머무르고 있어서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더불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국의 다문화 교육은 다른 나라들이 소수 집단들의 자발적인 권익운동이 아니라 주류 집단 주도로 소수 집단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달했다는 특징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소수 집단들이 예를 들면 이주자들이 자기네들의 요구 조건을 주창하면서 거기에 적응해 나간 과정이라기보다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하다 보니까 동화론적 접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는 한계도 또한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6년 인적자원부는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공표하면서 본격적으로 다문화 교육이 시행이 되긴 하지만 아직도 정부 주도적이다 보니까 아직도 동화론적 관점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접근 방식이다라는 것. 그래서 좀 아직도 한국적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그 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은 아직 좀 더 본질적인 측면, 그 다음에 어떤 도구적 측면을 벗어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좀 기본적인 어떤 한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국가주의 교육이라고 제가 이제 밑줄을 한번 그어봤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그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들.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 시민을 기르는 교육으로 좀 정말 안목을 넓히고 뿌리도 좀 내리는 그런 세계 시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그 변화를 꾀해야 되는 계기는 우리가 2010년부터 사실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2010년부터 우리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원조국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OECD라고 하면 뭐죠?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인데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다른 말로 하면 부자클럽이라고 합니다. 부자클럽 중에서도 그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부자클럽 중에서도 아주 핵심 국가들이 이제 원조를 열심히 하겠다는 건데 한국이 거기에 2010년부터 이제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국제 이해 교육, 뭐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이 서로 맞물려 있게 되는 그런 현실적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주에 들어오는 상당히 많은 대다수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은 동남아시아로부터 이주에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우리의 또 결혼 이주자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국가들이 바로 우리의 중점 협력 대상국, 중점 원조 대상 국가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국제이해 교육, 세계 시민 교육, 다문화 교육은 전부 이제 하나로 결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이제 원조의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다문화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고, 세계 시민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현실적 상황이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2010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교육과 해외 협력의 국제 협력 교육을 연계시키면서 다각적이고 비판적 시각과 태도를 발전시켜야 될 그 시점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제로 설정한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은 뭐 특정의 어떤 새로운 교육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있어왔던 국제 이해 교육, 다문화 교육,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을 모두 아우르면서 그 공통적인 요소를 좀 찾아보고요. 그 공통적인 요소들이 모두 적용되는 게 지금 한국적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해외 이주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원조를 열심히 해주겠다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모두 이제 우리 한국의 아시아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교육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두 하나로 결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의 목적을 향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라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역량 교육, 강화도 교육들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것이 먼저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교육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지향점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여러 교육들을 하나로 좀 묶어보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글로벌 대시 다문화 교육은 한국에서 국제이해 교육과 다문화 교육, 그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그 큰 범주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뭐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더불어서 글로벌과 로컬을 모두 또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든 측면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적 세계에 대한 학습 방법으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언급을 하고 싶은 것이 비판적 안목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경제 발전 지향적이었었고 또 세계 시민 교육 때 현재 연성적 아니면 온건적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와 비판적 교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계 시민 교육 같으면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 쪽에 좀 방점을 좀 두고 싶다라는 측면인데요. 최근 들어서 또 우리 교육 일반에서도 비판적 안목을 좀 많이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은 국가의 경제 성장에 좀 약간 그 도구적으로 활용되었던 측면 때문에 비판적 안목이 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보편적으로 일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우리 그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서는 비판적 안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뭐 굳이 구별이 된다면 될 수 있는 건데, 비판적 사고는 개인 차원에서 좀 기존의 어떤 접근을 좀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추상적 초점, 비판적 사고를 하는 능력을 좀 배양시키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교수는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측면들, 그래서 상황 지향적인 그런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의 뭐라 그러죠? 강조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엄밀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강조하는 교육 접근이다. 말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사실이라고 주장되었던 내용들의 가정을 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밑에 저변에 있는 어떤 의도, 목적 내지는 정치를 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된 권위의 바탕을 둔 근거를 파악하기. 또 우리 시대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한때는 뭐 정설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좀 문제를 드러내고 하는 경우를 많이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래서 권위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이론들, 주장들은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좀 뭐라고 하죠? 비판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이유와 근거를 찾으려는 것. 왜 그렇지? Why의 질문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측면의 접근을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논쟁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제시하고 추론을 향상시키고 근거를 엄밀하게 조사하는 그런 방식이다. 사실 우리 이런 접근은 우리 좀 입시 지향적인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좀 부족했던 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 교수는 크리티컬 페다고지 이거 교육에서 평등과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접근이다. 그래서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 저변의 구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어찌 보면 뭐 우리 비판적 사고에 이어지는 그런 후속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의 상황에 도전하는 질문 던지기, 자료 근거에 대해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하기, 그다음에 이슈의 정치적 본질, 저변에 있는 어떤 의도성을 파악하기, 관련된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의 목적은 뭔가, 그다음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론을 하면서 그 숨겨진 의도와 의미를 파악하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적 교수는 어떤 특정 정책을 옹호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런 어떤 정책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이런 비판적 안목을 강조함과 더불어서 정말 글로벌 스케일에서 너무너무 다양한 문제와 이슈와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까라는 참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자료를 동원해서 예비교사들이 교실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사례 중심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해서 우리 이어지는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실천과 참여를 강조하는 우리 비판적 접근에 비춰봤을 때 우리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어떤 그 해외 봉사 활동 내지는 현장 참여의 경험 학습을 좀 한 번쯤은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 관점과 실천적 내용으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내용을 구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접근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다양한 사례로부터 우리 그 상황을 경험하는 경험자 입장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아니면 집단적 차원에서 그 사례로부터 어떤 비판적인 안목으로 그 사례 경험을 들여다보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전개를 했는데 그걸 이제 요약하는 차원에서 한 장의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했던 국제 이해 교육, 그 다음에 개발 교육은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하진 않았지만 우리 비판적 세계 시민 교육에서 언급이 되었던 그 세계 개발 교육, 그 다음에 다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국제 이해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이 뭐 최근 들어서 강조되고 있는 세계 시민 교육이 이 다양한 교육들을 좀 아우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비판적 안목 측면, 그 다음에 일부 놓치는 측면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라고 한번 이렇게 범주를 좀 만들어 봤고요. 이런 글로벌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배경에는 세계화와 다민족화가 있고요. 세계화는 바로 중요하게 상호 의존성이 좀 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다민족화는 문화 다양성이 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포괄적 비판적 안목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자. 그래서 모든 상황, 경우를 모두 우리가 정리하기는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각자 학습자의 몫으로 넘길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 뭐 사례가 되겠지만 해외 봉사 경험이 어떻게 글로벌 다문화 역량을 배양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 글로벌 다문화 교육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량 교육을 아우르는 글로벌 다문화 교육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마지막에서 가능하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경험 학습을 실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찾으면 아마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나름대로 이제 그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 이제 큰 그림이 좀 그려졌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그 그림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진 않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그 각 주차를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연구 과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몫을 한번 이제 정리를 했는데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등장 배경을 한국과 외국의 경우를
찾아서 비교해보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주제와 국가들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국적 상황에서 글로벌 다문화 교육이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 물론 이제 제가 여러 경우를 소개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여러분 생활 주변에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속한 어떤 집단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런 안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좀 과제로 던져봤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다문화 교육은 이해, 경험, 실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아마 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심화된 내용을 좀 알고 싶은 학생은 우리 참고문헌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참고문헌을 좀 보고 좀 더 심화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 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